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두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속사가 있었고, 근데 이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가 있었고, 우리가 보통 부사절 접속사가 있으면 이 문장이 종속절이에요, 주절이에요? 부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있으면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종속절이죠. 그래서 종속적 주어를 보통 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주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뒤에 주절 주어, 주절 동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죠. 주절과 종속절과 주절과 이게 종속절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분사 구문을 할 때는 S2하고 S1 주절 동사 주어하고 종속절 주어가 같으니까 뭘 했다? 누구를 빼는 게 합리적이에요? 주절을 빼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면 명사와 대명사가 있다고 치면 명사를 빼요. 누구한테 명사를 쓰겠어요? 당연히 주절이 명사고 여기가 대명사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까지 뺐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략을 하니까 명사를 생략하니까 뭐가 생겨요? 관계대명사처럼. 명사를 생각하니까 관계대명사처럼 두 번째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분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분사.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면 우리가 그걸 분사라고 불렀고, 그 분사 중에서 ing만 썼고, 왜? 능동이니까 ing만 썼고, 주어가 동사를 하니까 능동이라고 보고 ing만 쓴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형태를 썼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굳이 이제는 주어도 없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장의 절이 아니라 구이다. 분사를 사용한 구이다. 이게 분사구문의 정의였죠. 그러니까 접속사를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세 번째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였는데, 여기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란 건 개념이 뭐냐면 이 주어 1과 주어 2가 같지 않는단 말이죠. 주어 1하고 주어 2가 같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주어 2를 생략하지 못해요. 주어 2를 생략 못한 상황에서, 생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사 2를 그대로 분사로 바꾼 형태. 그죠? 생략을 못하고 분사로만 바꾼 형태. 절을 구로 바꾼 형태는 그대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얘와 얘를 하나의 종속으로 보지 않고 두 개는 별개의 것의 주어이다. 이렇게 본 게 독립분사 구문이다. 따라서 세 번째는 접속사를 살려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생략도 가능하죠. 접속사를 생략 가능하다는 거지 생략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동사의 개수에 민감하지가 않다 보니, 만약에 이 문장이 여러분들 그냥 The bank was closed를 써놔도 학생들이 이 문장이 틀렸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만약에 이 문장 그대로 놔두고 The bank was closed를 쓰면 틀린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일단 분사구문이 들어가기 전에서부터가 문제가 제일 많은 문제가, 어법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동사를 이렇게 그냥 살려놓고 가다가 콤마를 찍어요. 그리고 동사가 또 나와요. 그래도 전혀 학생들이 이 상황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죠. 왜 이걸 was clause로 쓰면 틀린 이유가 뭐죠? 한 문장에 동사의 개수는 몇 개죠? 반드시 한 개입니다. 반드시 한 개. 한 문장의 동사의 개수는 한 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를 쓰려면 접속사를 쓰거나, 접속사를 쓰기 싫으면
이 동사 두 번째의 동사의 품사를 바꿔야 돼요. 품사를 변경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사를 변경한 거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고. 즉, 접속사를 써주거나 준동사를 써주지 않으면 이 문장은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만약에 내가 계속 여러분한테 애들아 이거 한번 바꿔봐 공식대로 라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 문장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졌을 때 어떤 문법 문제를 풀던 간에 한 문장에서 동사의 개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맞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동사 하나를 품사를 바꿔서 준동사로 바꾸시던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분사를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아셨죠? 투부정사를 가든 동명사를 가든 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접속사도 있었고 as 그러면 내가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붙이라 그랬죠. 1번, 2번, 3번을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오는 게 아니라 주어를 먼저 찾고 그죠? 그러면 주어를 봤더니 뱅크야. 그 다음에 이쪽 주어를 봤더니 위야 위. 그러면 그 뱅크가 close on Monday for Labor Day. Labor가 노동절이니까 노동절에 의해서 노동절 때문에 월요일 날 문을 닫아요. 이 문장하고 그죠? 종속절하고 이 종속절하고 그 다음에 주절 We move our group interview를 화요일로 바꿨습니다 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지. 그걸 봐야 접속사가 나오니까. 노동절이라서 문을 닫는 것과 우리가 인터뷰를 화요일로 바꾼 것이 무슨 관계예요?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니까 as나 since나 because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사가 뭐 하는 문장?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을 콤마로 찍어줍니다. 이렇게. 품어내는 문장.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 그래서 이였기 때문에 이 was가 있었는데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없애면서 동사를 ing로 바꾼 겁니다. being close 이렇게. being close 이렇게. 그러면은 being도 분사고 close도 분사니까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눈에 the bank closed on Monday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더라도 그죠? 뱅크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빙이 빠져 있다고 이렇게. 분사 빙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동명사 빙은 생략을 못해요. 그건 명사라서 생략을 못하는데 형용사 빙은 생략을 갑니다. 왜? 뒤에도 형용사니까. 빙도 형용사, close도 형용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알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보면 얘도 맞은 형태. 근데 시험장에서 the bank was closed를 보면 틀렸다는 거는 반드시 해두세요. 빙이 들어가도 맞은 형태, closed만 있어도 맞은 형태, 근데 was closed로 쓰면 틀린 형태. 접속사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한 문장의 동사의 개수를 반드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사 구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험 교과서 문장이든 부교재 문장에서 동사의 개수를 틀리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이 동사의 개수에서는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너무 애들이 잘 섞고 그죠? 자, 제가 오늘 이따가 이제 다 받았죠? 프린트. 그 프린트물에다가 이거는 영작을 좀 해오십시오. 오늘 숙제, 오늘 부분은 오늘 배우는 주의할 분사 구문은 모든 문장을 영어 문장을 한글로 숙제를 제가 내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숙제를 해오세요. 이 한글을 여러분들 꼭 영작 연습을 좀 하십시오. 영작을 오늘 배운 부분은 꼭 영작을 좀 하십시오.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그 한글을 다시 한번 영작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습하세요. 지금 내신이 한 달 넘게 남은 이 상황에서 영작을 한번 연습한 다음에 내신이 다가왔을 때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쓸 수 있어요. 시험 바로 직전에만 몇 번 써봐야 시험장에 잘 안 써집니다. 뭐 기억은 나는데 제대로 잘 안 써지니까 2번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접속사가 있었고 여기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이렇게. 근데 얘는 전부 다 콤마 찍은 종속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I remained in my room the whole day. 여기서 whole day 조심하세요. 이건 부사입니다. 그냥 부사고. 하루 종일 나는 stayed, remained. 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밖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as나 since나 because죠. 그랬을 때 명사, 주어 1과 주어 2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는 그대로 놔두고. 그죠? 동사 to를 being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 뭐였냐? It was. 그죠? It was a rainy day였죠. It was a rainy day. 하루 종일 비가 rainy day였기 때문에 원래는 이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주어가 다르니까 남겨두고 동사에 being만 붙인 겁니다. 이렇게. 다만 여기서의 being은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서 생략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생략을 못합니다. 여기는 being 다음에 closed 분사가 있으니까 얘를 빼도 되는데 얘는 being 다음에 명사니까 빼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가세요? 좀 잘 좀 적어놔봐. 나올 때는 날씨가 꽤 춥더니 다 되셨습니까? 정리? 이제 위로 올릴게요. 완전히 속았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을 채우시면 되죠. 나는 하루 종일 방에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적으시면 되겠죠.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오로. 어머나. 자, 이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그 독립분사 구문에서 형식주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유도부사일 때, 유도부사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동사 주어로 되어 있죠. 이 주어를 뒤에 있는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이 주어를 생략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re being이라는 것은 있다죠. 있다. 우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있다. 근데 시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분사구문의 시제는 주절주어죠. 다시 한번 준동사의 시제가 있다, 없다. 준동사도 동사니까 준동사의 시제는 기준이 누구다? 누구를 기준으로? 주절주어, 주절동사, 주절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준동사의 시제는 주절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았어? 그래서 준동사의 시제와 주절동사의 시제와 준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죠? 단순 시제라고 부르죠. 단순.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단순 투부정사,
단순 동명사, 단순 분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주절의 시제하고 주절의 동사 시제하고 준동사의 시제가 같지 않아요. 준동사의 시제가 같지 않다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완료 투부정사, 동명사, 완료 분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준동사의 시제는 두 개다. 주절 동사의 시제하고 준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우리가 단순 분사라고 부르고, 주절의 시제와 준동사 시제가 같지 않다라는 말은 준동사의 시제가 더 과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더 과거. 우리가 이거를 대과거라고 부르죠. 대과거. 대과거로 부를 때는 have pp 형태를 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 시제가 아니라 준동사 시제, 주절 동사의 시제보다 더 과거임만 보여준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의 being의 시제는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 주절 동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there being no other matters, 다른 일 to discuss,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한 절로 바꿔보세요. 시작. 완전한 절로 바꿔보세요. 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라는 것은 뭘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접속사 집어넣고 주어 동사 살리라는 소리입니다. 더현이가 바꿔봐. 순서를 어떻게, 순서를 말해보세요. 1번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 접속사를 왜 해? 아니, 없애는 거 말고, 이렇게 없애는 거 말고 살려내라고. 이렇게 살려내라고. 주어부터 뭐라고 그랬죠? 근데 주어가 달라서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를 건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no other matters는 그대로 남겨두면 되죠. no other matters 하고 1번 주어부터 본다. 그 다음 뭐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동사를 보니까 얘 살려내야 되죠. 자, 이것도 저번에 한 건데, 준동사를 동사로 바꿀 때 무조건 동사에 관련된 문법 시험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 반드시 고려하라 그랬죠. 주어를 본 다음에 수, 인칭, 시제, 태는 맞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세 가지 수, 인칭, 시제, 태는 보여야 됩니다. 동사를 살리려고 봤더니 비동사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준동사를 실제 동사로 바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어떤 문법 시험이든 동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됩니다. 수를 봤더니 뭐예요? 주어가 복수죠. 3인칭이죠. 그래서 R을 쓸 건데 시제를 봐야 되죠. 시제. 그러면 여기를 보라고요. 준동사의 시제는 주절 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근데 그냥 being이 써있고 완료 형태가 아니니까 얘랑 시제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얘랑 시제를 맞춰야죠. 그러니까 R가 아니라 were를 쓰면 되죠. were. 그리고 태를 봤더니 그냥 능동태 있다니까. 어차피 여기서 비동사니까 비동사는 능수동이 없죠. 이대로 놔둬야죠. 그래서 wer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were. 여기를 그대로 were를 쓰시면 되죠. were.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갔으면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설명은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복습을. 그래서 유도부사는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뭐 남으셨습니까? 그죠? 분사 구를 완벽한 절로 바꿨으니까 반드시 동사는 두 개니까 뭘 쓰실 수밖에 없어요? 동사가 두 개니까 누굴 써줘야 돼요? 접속사 써줘야 되죠? 그러면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토론할 만한 다른 것들, 다른 문제거리가 없었다. 이거와 그래서 chairman은 closed the meeting
12:30 pm에 12시 반에 그 미팅을 끝냈습니다와 더 이상 논의할 문제들이 없었습니다의 관계를 이제 보고 접속사를 살리면 되죠. 무슨 관계? 인과관계. 그래서 아까 본 대로 as나 since나 because를 쓰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오케이? 그래서 as there were no other matters to discuss. 그죠? 말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the chairman closed the meeting at 12:30 p.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시험에 나온다면 이 독립분사 구문, 그 다음에 이 동사, 준동사를 시제를 정확하게 동사로 바꿔서 살려내는 거.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 C번은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시작. 도현아 C번 좀 바꿔보세요. 계속 너만 시킬 거야? 잠결 때가 있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어나는 거야. 설마 일어나서 졸겠어? 어라, C번은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어서 it is important 여기를 봤더니 얘는 또 가주어 진주어야. 그럼 진짜 주어가 여긴데 진짜 주어가 여긴데 이 진짜 주어 to design space, 그죠? 그러한 공간을 디자인하다. 어떤 공간이냐? Where unwanted noise can be eliminated. 이 where 쓰는 것도 외워두세요. 선생님이 관계부사는 이름을 관계부사로 부르지 말라 그랬죠? 뭘로 부르자 그랬어요? 관계부사라는 이름을 쓰지 말자 그랬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과서에 나옵니다. 선생님이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는 무슨 차이밖에 없다? 뭐 하나 차이다? 부사가 뭐하고 뭐를 더한 거니까. 부사라는 개념, where라는 개념이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알았어, 그럼 관계대명사부터 물어볼게. 관계대명사는 여기 자리에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치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누구하고 누구를 합친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접속사고, 이 대명사라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뒤에 겹쳐있죠. 스페이스라고. 그죠? 이 스페이스, 뒤에 있는 문장의 스페이스와 앞에 있는 스페이스가 겹치니까 두 개 겹치면 썼어요, 안 썼어요? 아까 안 썼죠? 그래서 뺀 겁니다, 뒤에 거를. 이거를 빼고 이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입니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이다 보니까 뒷문장에 뭐가 빠져 있어요? 명사가 빠져 있으니까 불안한 문장으로 봐요. 맞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불안한 문장이고, 명사가 빠졌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해요. 분사처럼. 그러면 관계부사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관계부사는 부사하고 연관짓지 마세요. 부사라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관계부사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한다? 얘도 똑같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얘도 접속사예요. 얘도 접속사인데 부사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얘도 명사가 그대로 뒤에 있어요. 얘하고 똑같이. 다만 누구랑 같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장소니까. 우리가 place 하면은 명사로 보지만 at the place 하면은 부사로 보잖아요. 이 at place를 한 단어로 there라고 쓰는데 there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거야, 선생님은. 부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space야, 그냥. 근데 거기에 전치사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관계부사라고 부르지 말고 관계전명사로 부르시자고. 전치사 명사로. 그렇게 해야 이 명사가 뒤에 빠진 겁니다. 다만 전치사랑 똑같이. 그러면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는 결국엔 무슨 차이 하나밖에 없다? 누가 하나 있고 없거다?
누구 하나 있고 없거다? 누구 하나? 전치사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해 가셨어요? 전치사 하나가 있으면 관계부사, 즉 전치사 명사를 우리가 부사로 보니까. 그래서 뒷문장에서는 at the place가 빠지면 완전한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명사가 빠지면 불완한 문장으로. 왜? 명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니까. 전치사 명사는 부사로 보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는 거고, 명사가 빠졌으니까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 unwanted noise can be eliminated. 자, 이 문장 완전한 문장, 불완한 문장. 완전한 문장. 그러면 뒤에 뭐가 빠진지 보라고요. 뒤에 뭐가 빠져요? space. space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는다고요? at the space 이렇게 집어넣는다고요. 또는 in the space 그 장소에서. 이거를 한 단어로 there라고 한다고요. there. 아셨죠? 아셨지요? 다시 한번 관계부사는 뭐라고 부르자? 관계 전명사로 부르세요. 그렇게 해야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뒤에 빠졌다라는 개념이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하고는 같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 빠진 거. 전치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치사한 거예요. 에이 전치사. 자, 여기 참 헛개지. 전치사 하나 차이에요. 진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전치사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unwanted 이것도 외우세요. 원하지 않은 noise 이것도 분사죠. 왜냐면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뭐니까 수식받는 명사,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즉 이 wanted의 주어는 noise예요. 그러니까 noise는 소음은 자기가 want, 그죠? 그러니까 want, 원하십니까? 지가 원합니까? 사람에 의해서 원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ed를 붙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치 않은 소음들은 can be eliminated. 수동태니까 eliminate, 제거하다. 알겠죠? 이 eliminate에서 e가 이제 x니까 밖으로 꺼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버릴 수 있다. 제거될 수 있다. 어디에서? at the space 또는 in the space 그 장소에서. 그런데 아까도 배웠죠? 명사를 빼면 그 문장이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가 된다고요. 이렇게 분사구문처럼. 아셨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소음이 제거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해석한다고. 다만 생략된 것이 스페이스만 생략된 게 아니라 at도 생략됐다고. at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여기 지금 적었습니까? 지워도 되죠? 지워도 돼요? 이거를 뭘로 바꿔도 된다? at the space가 빠졌으니까 스페이스 대신에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는 생략을 못한다면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t 위치를 써도 돼요. 이해 가셨어요? 만약에 대명사만 생략할 거면 전치사는 앞으로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에다가 전치사 하나 붙인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관계부사라는 이름 쓰지 말자고. 그냥 앞에 있는 명사가 뒤로 가서 전치사랑 같이 만난 거예요. 그걸 부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근데 학생들이 자꾸 부사를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이 원리를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가 분사구문하고 똑같으니까. 보세요. 누가 생략되면 형용사로 쓰인다? 겹치는 명사가 생략되면 형용사란 말이에요. 분사구문. 겹치는 뭐가 없어지니까? 주어가 없어지니까 동사를 뭘로 바꿔요? 형용사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분사구문을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형용사 절 이렇게 부르죠. 분사를 뭐라고 불러? 형용사 구 이렇게 부르죠. 품사가 같아. 뭐가 빠져서? 겹치는 명사가 같이 빠져서. 이해 갔어요? 겹치는 명사가 같이 빠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독립분사구문. 주어가 다를 때는 안 빼도 된다. 이 개념만 배우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여기 시험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 것은 여기 자체도 중요하고 그 형용사절, 관계부사의 원리가 분사구문의 원리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주어를 빠져봐요. 주어는 결국에 명사잖아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죠. 명사가 생략돼 버리면 동사를 ing를 붙여야 된다고. 알겠어요? 왜 분사를 굳이 썼는지 알겠어요? 왜 투부정사는 안 되고 왜 동명사는 안 썼는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러기로 했잖아. 여기에 빠져있는 at the space에서 space라는 명사를 빼버리니까 얘가 형용사절이 돼버리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래서 considering. 근데 여기는 어머나 여기다가 가주어, 진짜 주어,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 주어가 일반인들, 그죠? 우리나 그들처럼 일반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굳이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아니까. 그죠? 그러면 명사가 생략되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형태만 남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considering을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고려할 때. 뭐를 고려하자면 this need죠. 이러한 필요성. 이러한 필요성. 알겠어요? 이러한 필요성. 뭐에 대한? For library surroundings. 그죠? 이거에 대한 필요성. 도서관의 환경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럼 그 고려를 누가 했냐고. 그 고려를 누가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시의원이, 공무원들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뺀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절의 주어와 주절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지만 뺄 때도 있다. 일반인일 때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얘를 이제는 완전한 절로 바꾸면 여러분들의 완전한 절로 바꿀 때는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이 지식이 좀 필요하죠. 여기서 이때 빠진 주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주어를 어떻게 살린다? 이제 살려봐. 시작. 이만큼 배웠으면 이제 할 때도 됐다. 여전히 못하겠어요? 도현아, 여전히 못하겠어? 언제쯤 할 생각이야? 자, 바꿔보세요. 시작. 뭐뭐 했을 때, 고려해 봤을 때 주어는 어떻게? 이 주어를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인 주어 when we를 제일 많이 쓰죠. 그냥 우리가 하면 일반인이니까. when we consider 고려해 봤을 때. 왜 consider를 썼죠? 다시 한번 준동사를 일반 동사 동사로 바꿀 때 뭐 생각한다? 세 가지. 시작. 수, 인칭, 시제, 태를 봤죠? 시제는 누구하고 맞추면 된다? 뭡니까? 단순 분사니까 얘를 맞추면 되죠. 현재 시제니까 나도 현재 시제 쓴 겁니다. 이렇게. 그죠? 수, 인칭, 시제, 태. 태는 능동태니까 consider를 썼네요. 알겠지요? 그리고 요거는 몇 개만 좀 외워두십시다. 고려해 볼 때라는 이 독립분사 구문으로 외워버리세요. 그냥 뭐뭇을 고려할 때 판단컨대 roughly speaking 대략적으로 여기 briefly죠. briefly speaking도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frankly 솔직히 말하자면 strict 엄격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좋은 예문들이 있지요. Judging from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으로부터 판단컨대 라는 말을 또 완전한 절로 바꿔보세요. 시작. 주어 살리고 순서 까먹지 마세요. 주어 살리고 동사를 부르려는데 would be better니까 그죠? would be better 뭐뭐 할시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다라고 미래를 썼는데 판단하는 것은 지금이니까 we judge 그냥 현재 시제를 써도 되겠죠. We judge from what he said 했을 때 이렇게 바꾸면 되죠. When we judge from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컨대
It would be better. 앞으로 뭐 하는 게 낫겠다? Not to do so.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would be better라는 것은 여기다가 또 would not be better 이렇게 쓰지 마세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완료형. 여러분들 100% 장담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369 기출문제에서 그때 첫날에 풀었었죠 한번. 내가 나중에 다시 해드리겠다고. 완료를 쓰면 다시 한번 내가 아까 여기다가 잠깐 적어드렸던 거,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의 동사가 같으면 우리가 그를 단순이라 부르고,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의 동사가 같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완료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완료를 쓰죠. 이거는 나중에 분사도 완료 분사지만 완료 to 부정사라도 있고요. 똑같아요. 형태는 to, have, pp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완료 동명사도 있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형태만 다르지.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이 세 개가 품사는 다 다르지만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알겠지요? 그래서 having admitted는 누구를 기준으로? 주절을 기준으로, 주절을 기준으로 주절 동사의 시제보다는 한 단계 뒤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니까 쟤는 뭘로 바꾸면 된다? 얘는 뭘로 바꾸면 된다? 접속사를 끼고 주어를 붙인 다음에 동사를 날릴 때 이 동사의 시제는 뭘로 보는 거다? 여기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had pp, 그죠? 과거 완료를 쓸 수밖에 없죠. had pp를 쓸 것이다 라고 잡아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를 잡아보시면 누굽니까? 주어는 My husband suddenly fell asleep 에서 이 fall은 또 떨어지다 아닙니다. fall asleep은 뜻이 뭐예요? fall asleep. 여기서 fall이 뜻이 뭐예요? 넘어지다 아니죠? run short는 무슨 말이에요? 또 짧게 뛰다 이거 아니죠? 그럼 이렇게 하면 길게 뛰단가? 아니잖아요. 이 run short는 무슨 말이에요? go bad는 뭐예요? 선생님 침대 철자 잘못 쓰셨어요. 잠자러 가다 아니죠? 여기서의 go는 다 뜻이 뭡니까? 여기서의 동사의 이 동사의 뜻은 다 뭐예요? become이죠. become. come true가 무슨 말이에요? come true. 오다예요? true가 오다? 여기서의 전부 다 동사의 뜻은 전부 다 비동사죠. 이다 되다가 아니라. 그래서 asleep 잠들다. 비동사란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short는 뭐예요? 부족해지다. bad는 상하다. 진실이 되다, 현실이 되다. 그때 이 동사의 뜻은 전부 다 비동사, 즉 이형식 동사죠. 즉 이다 동사죠. 이다 동사. 이다. 상태 동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 허스번드가, 내 남편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다. become으로 보시면 됩니다. be나 become이나 같은 거니까. 얘는 상태, 얘는 상태 변화. 배고프다와 배고파졌다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형식 동사입니다. 자, 뭐 했기 때문에? 뭐 했을 때? have admitted that. 이거는 생략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여기는 동사가 있고, 지금 동사가 하나, 셋. 여기도 지금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동사를 지금 분사로 이렇게 바꿔놓은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한 절로 바꿔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다 건들 필요 없죠? 얘만 두 번째 동사로 바꿔보세요. 시작.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합시다. 주어부터 살려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왜 뺐겠어요? 같으니까 뺐겠죠? 그러니까 my husband 쓰고 여기서는 he 쓰면 되죠. he.
having admit가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수인칭 시제태부터 빨리 보세요. 수인칭. 안 되면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아직 익숙치 않으면 써놓으세요. 수를 보니까 he예요. 시제를 보니까 완료 시제니까 과거 시제보다 하나만 더 높게 쓰면 돼요. 그래서 having을 had로 바꿨어요. 그래서 admitted를 썼어요. 태를 보니까 능동태예요. have pp. BPP는 아니니까. 비동사가 들어가야지 수동태죠. 그러면 he had admitted. 그는 인정을 했다. 무엇을? that. 뭐라는 것을? he was wrong. 그가 틀렸었다라는 것을 he was wrong. 그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가 이미 인정을 했을 때 그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사구문은 여러분의 복습 프린트를 내가 통째로 줬잖아요. 통째로.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해 오셔야 이번 주부터 이게 이제 조금씩 살아나요. 이게 왜냐면 예외나 어떤 좀 완료 구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분사 구문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지. 분사 구문은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복습 동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그죠? 다음 주에 또 내가 한다 그러니까 손 놔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방법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방법이 뭐야? 세 가지. 방법 1, 2, 3번 얘기해봐. 뭐부터 찾고? 주어, 어려워요? 주어부터 찾으라니까. 지금 수업 시작한 이래로 한 10번 얘기했다. 주어부터 찾으라니까. 그리고 나서 뭐 찾고? 동사 찾고, 동사, 분사를 빨리 여기로 찾고, 그럴 때 수인칭 시제태 살려내는 거. 그래야지 내용이 다 만들어져야 접속사를 살릴 거 아닙니까? 내용도 안 만들어졌는데 접속사를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맨 첫 시간에 기초, 저번 주 거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복습을 또 하시고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또 복습을 하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분사구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분사 구문으로 안 나오면 분사로 시험 문제 나와요. 분사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수동태로 시험 문제 나와요. 계속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워낙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영어는 주어를 없애는 형태가 너무너무 흔해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생략되어 있고 교과서에도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동영상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 앞에 거, 그 앞장 거가 전부 다 분사 구문이니까 분사를 통째로 공부 다시 한 다음에 제가 주말에 지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게요. 체크업만 딱 골라가지고 이 기본적인 것은 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아셨죠?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가장 일반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인 형태의 어드밴스 형태라서 조금 심화적인 형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주어 살려보세요. 주어부터 빨리 찾아야 된다니까.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준동사는 다시 한번 정의 내릴게요. 준동사의 모든 형태들. 그게 동사를 명사로 바꿨던,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던, 동사의 품사를 정해놓지 않고 네 맘대로 명사로 쓰던, 형용사로 쓰던, 부사로 쓰던, 맘대로 써라라고 만들어놓은 부정사로 바꾸던 이 세 가지 모든 형태들의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뭐다?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다? 동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즉,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분사든, 동사의 품사를 정해놓지 않은 부정사든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다? 동명사의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돼야 된다? 명사 자리에 쓰인 동사라고 해야 돼요. 동사예요, 동사. 단지 형용사 자리에 쓰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형태를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분사. 여기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having spent라는 형태를 띄고는 있지만 동사의 특성, 결국에는 동사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라고. 동사의 특성 선생님이 7가지 꼭 외우라 그랬죠. 4가지 일단 시작. 동사는 일단 시작. 7개는 주어를 쓸 수 있다. 주어가 존재하죠. 주어가 안 쓰면 명령문이고. 그 다음 누가 존재할 수 있다? 목적어가 존재한다. 내가 이것을 뭐 하겠다라는 대상문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동사의 특성에 따라는 보어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사의 수식을 받죠. 그러니까 주어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이 주어를 잡아야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동사니까.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having spent의 주어를 잡아야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spent를 했냐고. 누가 spent를 했습니까 지금? spend that night. 그날 밤을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불안해요. 누가, 저기에 주어가 없네요. 그럼 주어 왜 없어? 왜 없는 거예요? 주어 왜 없어요? 왜 안 썼어? 안 써도 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 뒤에 보니까 있더라 이거죠. 그게 더 컴퍼니, 그 회사의 리더들이에요. 그 회사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데이였겠죠. 그들이 그날 밤을 보냈어요. in airline seat에서. 그리고 나니 그 리더들이 come up with는 결론을 도출해 내다죠. 그래서 좀 일부 radical은 뜻이 뭐예요? 급진적이죠. 급진적 이노베이션, 급진적인 혁신을 come up with, 도출해 냈다. 급진적인 혁신안을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 저걸 그대로 바꿔보세요. 얘만 바꾸면 되죠. 주어는 they라고 알았고, 이제 have pp를 본동사로 바꿔보세요. 수, 인칭, 시제태 맞춰가지고 after, 여기 시제를 봤더니 과거 시제네. 기준을 여기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얘를 끌고 오세요. 근데 have pp야. 그럼 얘보다만 과거로 잡으면 되죠. 이거 뭘로 잡아요? After they had spent,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한 후에, 그 비행기 좌석에서 그날 밤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얘보다만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네. 준동사 시제는 뭐였던 거야? 준동사 시제는 딱 2개. 뭐였던 거예요? 사건의 순서였네. 사건의 순서만 나타냈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리더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라는 이 사건과 이 사건, 주절의 사건 1과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종속절의 사건 2에 순서를 나타내주는 거네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먼저 일어난 거네요, 이게. 그래서 준동사는 시제라기보다는 순서입니다. 순서.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하고 나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1순위는 무조건 무슨 문법? 무조건 뭐부터 나온다고 시험은? 생략부터 나옵니다. 생략된 형태들은 다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he didn't realize her at first. 그죠? 처음에는 몰랐네요. 이게 주절이에요. 그럼 왜 몰랐냐? 이래서 몰랐겠죠. having seen이에요. not having seen. 그러면 이 시제를 바라볼 때, 자, 1번 뭐부터 찾아라? 다시 한번 1번 뭐부터 찾아라? 주어부터 찾으라고요. 그렇게 해야 동사 해석을 하죠. 그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빠져있네요. 왜 뺐어? 빼도 되니까. 그래서 he. 그 다음에 준동사를 뭘로 살려내라고요? 본동사로 살려내라고요. 수, 인칭, 시제, 태 잡아가지고. 그럴 때 준동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본동사를 기준으로. 과거 시제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과거보다 과거로 쓰면 되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had seen인데 중요한 것은 not이 붙었으니까 분사일 때는 not을 앞에다 붙이는데 had pp일 때의 not은 어디다 붙여요? have 조동사에다 붙이죠. 조동사에다가 얘가 조동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hadn't seen 보지 않았기 때문에 seen her 그녀를 지금까지 쭉 보지 않았어요. For 15 years or so 대략 15년 동안 안 봤었기 때문에 그녀를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때문에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as나 because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as he 세 번째로 접속사 붙이면 되죠. 그래서 주어 살리고 그 다음에 동사 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을 앞뒤를 따져서 접속사 살리고 그래서 그가 그녀를 15년 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he didn't recognize her 그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at first 처음에는 아셨죠? 그죠? 여기는 이제 보세요. having been과 being이니까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자,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주어와 동사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지금 위에서 했던 거, 위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 주어가 당한 거였어요, 주어가 한 거였어요. 다 주어가 한 거였죠. 다 능동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being을 쓸 일이 없어요. being은 뭐 할 때만 들어가니까. be, pp, have been, pp. 알겠어요? 수동태일 때만 들어가요. 그러면 수동태일 때는 다 뭐가 빠진다? being이 빠지면 잘 보세요. being이 빠지면 내 눈엔 뭐만 보여? 수동태에서 be가 빠지면 내 눈엔 뭐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여? 내 눈엔 뭐만 보여? pp만 보인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분사구문은 다 ing인데 시험장에 pp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가 출제자라면 뭐 내겠어? ing 내겠어? pp 내겠어? ing 내겠어? pp 내겠어? 당연히 pp 내죠. 생략도 했으니까 그거 살려내봐. 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죠.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한테는 생략된 거의 문법은 반드시 냅니다. 당연히 나라도 BPP 내죠. 그래서 당연히 reach를 내거나 이렇게 내죠. checked 이거 내죠. 당연히 이거 내죠.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비동사 뒤에는 PP가 나올 수도 있는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는 능동태잖아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해석만 잘 하세요. 누가 이걸 시험 문제를 냅니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는 그냥 능동태예요. 이 형식. 안 나와요, 그거는.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와야 시험 문제를 내죠. 그러면 니네들이 뭘 살려내야 되니까? 생략된 것까지를 다 다시 살려내야 돼요. 당연히 그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렇겠죠? 그래서 기본기를 조금 이번 주말에 조금,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도 해야 되고, 그죠? 또 교과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는 차분하게 마음 잡고 공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스터디 카페 딱 와가지고 책 딱 펼치고 분사구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안 되면 유튜브 영상 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기록초 이론부터 다시 해놨으니까. 알겠어요? 시험 끝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시험 끝나고 하지 마시고. 맞힐 수 있었는데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I would have, I could have, should have 하지 마시고. 가정법 백날 말아봤자 뭐합니까? I should have studied 하지 말고. 아셨어요? 시험 보기 전에 잠깐만 복습하시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어요. 다 맞힐 수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겠죠? 주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알겠죠? 다 맞춰버리자. 쌤이 성심성의껏 도와줄 테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한번 바꾸고 끝내봅시다. 이제 문법적인 부분은 여기서 끝낼게요. 요 마지막 문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해석으로 갈게요. 자, 바꿔보세요. 시작. 조금만 고민하세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따라서 주어 찾고 수, 인칭, 시제, 탭 따지고 그 다음에 접속사까지. 빨리 해봐. 왜 또 하필 지금이야.
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 주어를 살려야죠. 주어는 누구니까? 앞에 the book이니까 it이라고 잡을게요. it. 자, 두 번째 동사 살려야죠. 수인칭 시제태 다 봐야 되죠. 일단 3인칭이네요. 단순해. 다 알죠. 자, 누구를 끌고 와서? 이 동사를 끌고 와서 얘보다만 뒤면 되죠. 맞아요? 그럼 누구 쓰면 돼요? 그냥 워수 쓰면 돼요. 워수. 이 have pp는 나타내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준동사의 시제는 시제가 아니란다. 뭘 한다? 사건의 순서. 누구를 기준으로? 본동사를 기준으로. 제가 나타내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형태만 빌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준동사를 딱 봤을 때 얘가 현재 시제면 얘는 그것보다만 뒤면 돼요. 얘가 과거면 그것보다만 뒤면 돼요. had가 됐건 has가 됐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맞지요? 그래서 그냥 was 쓴 거예요. 여기다가 was에다가 ing를 쓸 수는 없잖아요. wasing 할 수는 없잖아요. wasing? 그럼 are는 ing인가? 이렇게 못하니까 이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형태만 빌려온 거예요. 그냥 형태만. 그러니까 내가 참 강조합니다. 준동사는 시제가 아니라 순서다, 순서.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미 12시제를 나타내는데 뭐하러 니까지 시제를 나타내냐. 순서만 나타내죠. 이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본동사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was만 쓰면 되죠. 얘보다만 과거다를 표시한 거니까. 이해가셨죠? 연습이 조금만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다른 거 나옵니다. 반드시 다른 거 나와요. 그 다음에 was 다음에 이제 뭐 쓰면 돼요. 그러니까 having은 날라갔고 was가 남은 거죠. 그래서 was 다음에 그대로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was checked.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마지막으로 잡으면 돼요? 이 문장과 이 주절의 내용을 봐서 접속사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체크가 됐다. 그 다음에 그 book은 no error다. 그러니까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를 잡은 거죠.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As it was checked. 이것은 다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the book contains no error. 확인했기 때문에 책은 오류가 전혀 없었다. 아셨죠? 자, 일단 문법은 이렇게 하고 넘길게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한 번씩 더 할 거예요. 체크업은.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지금 2교시 때는 체크업을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오늘 단어가 조금 많죠? 단어가 조금 많아서 자, 2교시 때 봐요.